김철우의 국방평론. 2월 1일 서해상에서 한미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이 있었어요. 그 우리 국민들의 귀에도 익숙한 죽음의 백조 비원비. 랜서. 그게 원래 그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. 저 공군 출신이라 앤더슨 기지도 가봤는데, 그 전략 무기, 전략 폭격기를 운영하는 그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불과 2시간 만에 이 간반도 상강에 나타나는 죽음의 백조가 이제 2017년 9월에도 한반도 상강에 나타났어요. 그때 6차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고조됐을 때 한미 간의 그 확장 억제 전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략자산 전개. 그 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강대강, 뭐 어퍼컷도 아니고 강대강을 한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9월 달에 나타났고 요번에 나타났는데 저는 그래요. 난방비 폭탄은 무서워하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폭탄은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. 그래서 로이 오스틴 국방장관이 와서 뭐 한미 국방장관만 해도 뉴스가 잠깐 나오고 안 나올 정도로 그 기시감 있고 무감각해졌는데 사실은 북한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는 또 F-35B는 물론이고 F-22 한 훈련을 했잖아요. 한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거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뭐 6.25 전쟁이나 1950, 66, 70년대 초반까지 B-51을 무서워했던 그 우리 나이 드신 세대분도 계시지만은 또 B-2라는 그 스텔스 폭격기도 있지만 사실은 저고도로 고속 침투해서 또 초음속으로 날아가서 하여튼 56톤가량의 폭탄을 퍼부을 수 있는 초정밀 전략 폭격기. 이것이야말로 전략 자산이고 그것이 그림 속에 있거나 뭐 어디 깊은 방카에 있거나 본토에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한반도 상강에 실시간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고 이 아까 말씀하신 미군의 F-35B나 F-22와 아주 날개를 같이 하는 F-35A 한국 공군의 그 스텔시 전투기까지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북한이 좋아. 핵에는 핵으로 강대강 그것을 넘어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하겠다고 이제 성명까지 내세우는.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큰 뉴스가 안 됐어요. 오히려 미국 백악관의 NSC 대변인이 그래도 대화와 정상적인 대화 창구와 의견 노력은 지속된다. 그러니까 상황 관리를 해가면서 해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난방비 폭탄이라든가 뭐 정치 과잉 현상에 실종돼 가지고 한반도에서 무섭게 전개되고 있는 강대강으로 치닫는 이 구조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고 더군다나 2023년 2월은 북한의 김정일의 생일도 2월 16일 날 있고 다양한 그 건군절이라든가 이런 맥락하고 맞물리는 가운데 북한이 가만 안 있겠다. 하여튼 정면 대결로 그에 상응한 명백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어쨌든 호언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제 미사일이나 포사격을 하는 그런 도발 말고 새로운 형태의 복합 도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. 그러니까 작년에 불꽃놀이 하듯 미사일 도발을 했던 김정은을 향해서 이 B-1B 폭격기와 F-22, F-35B, F-35A 등이 한미연합자선이 공중에 떠서 기동을 했어요. 이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오금이 저리는 일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똑같은 우리 대응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북한의 그런 예민한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가는 바가 있어요. 그렇죠. 여기 보면은 B-1B 그 죽음의 백조 랜서 폭격기가 지금 한 100대 생산되고 실제 운영되고는 66대가 있어요, 미국에. 그런데 이게 핵이나 미사일 군사시설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지금 김정은이 가장 예민하게 하는 지휘시설, 다른 말해서 뭐 김주애하고 이설주하고 김정은이 같이 있는 그 방, 그걸 그냥 장밀 타격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날려버리는 거,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아마 2023년 2월은 주식시장만 볼 게 아니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자기들의 그 어떤 정밀 대결, 핵 선제 타격을 가하겠다는 호언장담이 어떤 형태로 표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백악관도 미 백악관 NSC 대변인이 나서서 이 상황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민감하게 하고 있다. 그러나 신문, 방송 이렇게 주류 미디어에서 이런 문제를
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스마트 국방 같은 이런 채널에서 이 상황이 심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. 그러니까 강대강 정면 대결이 아주 시원하게 보이기는 하는 거지만은 그것이 가져오는 그 대한민국 그 NK 리스크가 아니고 노스코리아 리스크가 아니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달을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중한 상황 앞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2023년 2월 초반에 이 월 초에 이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되는 위기관리 차원에서의 그 위중함과 또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가 사실 이 위기를 부풀릴 필요는 없어요. 그러나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강경한 맹렬 폭격을 했어요. 말의 폭격을. 본인들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했는데 이게 계속 어쩌다가 잘못돼서 에스컬레이션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느끼는 이 위험, 한반도의 불안정성 이거는 끝없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. 그래서 그 미 백악관의 그 전략적 소통 메시지를 잘 분석해 보면 그 동맹, 다시 말해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미동맹이 같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파트너 국가, 또는 그 동북아 지역 영내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하고 긴밀히 공조하겠다.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까지 같이 해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날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무인기 지난 2022년 말에 무인기 그 파동을 겪은 이후에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오판에 의한 잘못된 또는 어떤 털을 찌르는 도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보이는 그 정면 대결론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안보상의 허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그런데 없습니다. 우리가 정말로 지금 조심해야 될 점은 지금 2월 1일 날의 서해상의 이 기동훈련에 이어서 대규모 확장 억제 훈련을 또 한반도에 산다는 거예요. 혹시라도 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빠져들까 싶어서 지금 우려되는 거예요. 아니, 내가 군인들한테 불만이 있어요. 뭐냐면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해. 자꾸 뭐 DSC, TTX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도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아서 뭐 동산 양말을 얘기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DSC 뭐 옛날에 과거에 기무사령부나 뭐 방첩사를 얘기하나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요.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예요. 뭐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. 확장 억제 전략 회의라는 그런 네. 거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핵 기획뿐만 아니고 핵 운영에 대한 공동적인 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자주 긴밀하게 전략상 전개하겠다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그 기자회견에서 공언을 또 했어요. 그래서 이게 앞으로 말 이 상황이 현재 생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트 될 수가 있다. 그런 측면에서 이 북한판 그 복합 도발 내지는 회색 분쟁 전략으로 나갈 수 그것이 사이버도 될 수가 있고 과거에 같은 그 서해나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양측의 쌍방과실로 몰아가기 쉬운 이번에 무인기 파동도 그랬지 않습니까? 우리가 같이 보냈다는 걸 공언함에 따라서 유엔사가 나서서 이것은 양측 다 휴전협정 위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에서부터 국방부나 합참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좀 기민하게 해야 된다. 그리고 합참의장님이 장군들 똑바로 하라고 기합도 주고 뭐 이런 모습을 봤는데 참 민망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급 제대나 하급 부서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행보보다는 큰 차원에서의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. 2월 1일 서해상에서 펼쳐졌던 대규모 한미연합 공동자산의 훈련에 이어서 DSC, TTX라 하여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절차가 온 국민의 관심과 한반도 안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안정적으로 평화를 확보해 나가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전쟁 이니셔티브가 아니고 평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민생이 좀 더 안정될 수 있는 2023년 2월이 되는 그런 소망을 전해봅니다. 김철우의 안보평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